안녕하십니까. 개정 시범마을 위원장, 개정 5구역 위원장 주용록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우리 아파트에 관련돼서 개정 5구역 관련돼서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동네 집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사실 실거래 가격입니다. 여기에 잘 보이시겠지만 우리 사하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하구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개정은 12.73%로 올라서 908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당리동은 724만 원으로 2.1%, 파란색이 보면 하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단은 737만 원으로 5%가 하락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평은 2%가 올라서 집값이 조금 올랐습니다. 이번에 분양한 게 새로 있어서. 구평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770만 원. 장림이 이번에 이제 그 뭐 하나 분양을 하는 바람에 집값이 좀 올랐는데 538만 원입니다. 다대포가 642만 원으로 뭐 이 정도 됐습니다. 요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개정의 집값이 훨씬 더 비쌉니다. 개정이 900만 원까지 올라간 건 개정 1, 2, 3, 4동을 다 쳐서 개정 5구역의 집값을 다 들어 올렸습니다. 자, 우리 주민들이 부자가 된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개정보다는 하단위 집값이 굉장히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 개정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잘 됐기 때문에 우리 동네 집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걸 부산 전체로 보더라도 어느 동네보다 뭐 영도도 다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도 영도도 좀 가격이 좀 새로 분양한 데는 좀 올랐습니다. 대신동 쪽에는 다 내린 걸로 다 나왔습니다. 동대신동 좀 해봤자 조금 오른 걸로 돼 있는데, 우리가 빨간색인 경우가 별로 드물고 올랐다 손치더라도 사실 그렇게 별로 오른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당연하게 내가 재개발구역에 우연히 들어가서 내가 부자가 됐다, 이건 아닙니다. 이 원도심 전체가 가격이 다 깔아앉고 있는데 우리 개정 집값이 올라간 겁니다. 그건 우리 주민이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앞으로 추후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열심히 하시는 분하고는 얼마든지 제가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봐보십시오. 똑같은 시간에 무려 공시지가가 50%나 올랐습니다. 실거래 가격은 우리 동네에서는 실제 우리 동네가 빌라가 1억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주택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빌라가 뭐 3, 4억씩 하고 주택이 뭐 5, 6억, 6, 7억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 그만큼 이득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저하고 힘을 합쳤기 때문에 그 일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줄 잘 서서 우리 동네 집값이 올랐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민이 열심히 하는 곳은 저는 반드시 해낼 것이고, 또 반대해가지고 막 하는 곳은 뺄 겁니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싫은데 왜 제가 욕 들어가면서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 집값이, 물론 해운대가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해운대가 비교해보면 해운대하고 저희들 개정하고 집값이 좀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 대신동에,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값이 오른 것이고 해운대 아파트값이 오른 것이지, 잘 사는 곳만 올랐지 일반 주택이나 일반 빌라들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1억 조금 넘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주택값밖에 안 합니다. 우리 동네가 올랐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일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우리 이제 뭐 개정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번에도 말씀드린 걸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재건축이나 일반 재개발보다는 우리가 시범마을이 나았냐면 사실 수익성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시범마을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우리 동네가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분양가가
뭐 2, 30만 원, 많이 가면 950만 원 정도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분양가를 2천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서부산 터널을 만들고 사시미공원을 만들고 다대포 발전 계획을 발전하고 단지 괴정 5구역만 되는 게 아니라 괴정에 있는 모든 5개 지하철역 있는 데다 모두 다 발전 계획을 다 발표를 해서 앞으로 신도시급이 아니라 정말 부산의 비버리 힐즈가 만들어질 만큼의 동네를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격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2달 있으면 관리 처분을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 처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을 빠르면 이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에 뭐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분양 신청을 빨리 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좀 해주시면 제가 빨리 1차 관리 처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관리 처분이 끝나고 난 뒤 지금 뭐 부산시장님 선거도 따로 하고 있고 뭐 내년에 대통령 선거도 따로 하고 하니까 이 규제 일변도에 했던 부분들이 약간 바뀌게 되거나 하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 제가 한 번 더 설계 변경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역계 변경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을 하더라도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단 1초도 더 시간을 늘리지 않고 시간 안에 다 철거를 끝내고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설계 변경을 다 끝낸다는 겁니다. 철거하는 시간에 모든 설계 변경을 다 끝내고 입주하는 거에 전혀 문제 없이 앞으로 4년, 5년 요 사이로 다 입주할 수 있도록 제가 분명히 모든 것을 상황을 종료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3, 4년이겠죠. 그때는 막 주당 몇 시간 할 때는 막 밤새서 작업을 해서라도 막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데 지금은 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서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거도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뭐 주방 가구를 국산 한샘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한샘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뭐 하다못해 모든 걸 국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국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고 하는 사람인데 주방 가구만큼은 저도 한샘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한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샘보다 더 좋은 독일식 주방 가구, 이태리 주방 가구가 프랑스 주방 가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OEM 방식으로 해서 앞에만 칠이 되어 있고 뒷면까지 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뒤에서부터 막 썩어 들어오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한샘 거 많이 써보겠지만 우리 집에도 한샘 거 쓰고 있습니다. 전부 다들이. 이미 그렇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면 약간의 뭐 에이스를 요청하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한샘을 폄하하고자 하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주민들의 뜻을 물어보고 제가 독일 같은 값에 100만 원 만약에 든다면 한 20만 원 더 주면 독일산 앞뒤로 독일산이 원래 칠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합니다. 독일이나 이태리산에 대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내구성이 튼튼하면 AS가 정확하게 되는 제품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고급 주방 가구를 선택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기도 지금 서울에 제가 전번에 말한 아크로에 있는 것만, 그게 이제 아크로 아파트에 있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사양으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편백나무나 황토나 또는 한옥식으로 선택 사양을 해서 원주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아파트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샤시를 전번에 최고급 샤시를 쓴다는데 어떤 분이 어느 회사만 써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모르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라고 정하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를 이미 결정하고 우리가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당장은 우리가 그게 들어올 게 당연히 그 회사를 하겠지만 B라는 회사와 C라는 회사가 서로 경쟁을 해서 원만한 가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뭐 단독으로 입찰한다라고 생각하면 가격 문제에서 굉장히 우리가 불리해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좋다고 꼭 제품이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는 선에서
제가 결정을 할 겁니다. 주민분들하고 같이 다 현장 방문하고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선 굽는 다른 보조 주방 옆으로 하나 더 빼서 냄새 안 나도록 그 옆에 세탁실로 보조 주방을 빼고 라돈이 없는 대리석을 하기로 했고 최상의 IoT, KT와 삼성전자를 해서 우리가 최고의 IT를 만들 겁니다. IoT를 만들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돼요. 그리고 복합영화관, 홈플러스 이마트, 또 층간 소음을 위해서 전번에 다 말씀을 드렸고 핸드폰이 1차로 뭉키가 됩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사과나무도 심지만 물놀이 수영장을 만들어서 애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지하상가는 부산 최대의 지하상가, 마른 지하인데 1층입니다. 우리가 앞에 도로가 좀 높고 뒤에가 땅이 좀 낮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하 1층이라고 하지만 1층이 아니고 지하 1층이 아니고 1층이죠. 거기에다가 엄청난 상가를 만들어 넣을 겁니다. 우리가 버스 정류소와 지하철역을 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쪽에 다 상권이 좋은 상권을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정 상권과 하단 상권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감재는 최고급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그냥 보통 주차장에 보면 보통 그냥 벽이잖아요. 칠로 다 마감을 했는데 저는 주차장을 갖다가 전부 다 좀 미술관처럼 또는 아니면 한 층은 미술관처럼 한 층은 애들 키즈 카페처럼 또 한 층은 또 세계적인 또 물놀이 사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나 이런데 세계 각국의 사진들을 벽면에 쫙 다 이렇게 사진이 아니죠. 사실은 그냥 페인트보다 돌로 마감을 하면서 그 위에다가 전사를 다 붙여놓게 되면 우리가 주차장이나 느낌이 들지 않고 어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또는 아니면 어디 야외에 놀러 나왔다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 밖에서 운동을 못하고 주차장을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차장이 심심하지 않게 각 층마다의 트렌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택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지하 1층에 택배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천고를 이렇게 높여서 택배차가 들어와서 안전하게 택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대한민국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아파트 단지 내에 인도어 골프장이 지금 현재 70m인데 100m 정도 되는 데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 치시는 분들은 이 실내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 치는 사람들은 겨울에 공 치기가 힘듭니다. 또 여름에 너무 더워서 또 공 치기가 힘듭니다. 근데 공 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좀 중산층 이상이 하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들어오실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살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다 오려고 합니다. 저도 공치고 저도 골프를 치기 때문에 골프가 스크린 골프가 굉장히 우리 골프를 대중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서 하기가 제일 좋은 운동이 또 골프입니다. 산을 살살 걸어 다니면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골프입니다. 그래서 골프장과 수영장도 최고 좋은 걸로 하고 수영장에서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문화센터, 헬스, 피트니스 등 그리고 전번에 만들어 놓은 공동식당, 조식 뷔페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관리소에서만 다 운영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관리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운영 주체를 우리 주민들한테 맡길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맡겨서 주민들이 공동식당을 운영하고 우리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죠. 우리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해서 같이 운영해서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할 건데 나누는 구조를 그렇게 해야만이 계속 계속 앞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또 시간 지나면 또 인테리어를 새로 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고급 서비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수영장도 제일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고 골프장도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시설이 노화되면 다시 해야 되는데 같이 우리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주민 중에서 그냥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시범마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신 분들이 우선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동네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상가에 대해서 결정권은 이제 또
재산순이 큰 순으로 가지만 재산순 큰 순위에서 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우리 원주민이냐 주민 중에서 우리가 이 시범마을로 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희망탕 우리 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프로 골프 선수십니다. 그래서 목욕탕이 우리가 정심탕하고 두 개가 있는데 그 프로 골프 선수로서 골프장을 관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골프도 이렇게 뭐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심탕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욕탕을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주민 중에서 지금은 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서 이제 공헌자들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또 건의를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다 결정을 뭐 다 주민들하고 같이 결정을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휘트니스를 잘하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헬스를 잘하거나 하는 건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민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4,000세대 그리고 뭐 우리 동네 이 쓰는 세대수만 해도 뒤에 힐스테이트하고 뭐 다치게 되면 거의 뭐 한 15,000세대, 2만 세대가 들어서는데 여기에 부분에 왜 딴 사람을 씁니까? 우리 주민을 써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관리구역에 분명히 만들어 놓을 겁니다. 관리소장도, 경비원도, 청소하시는 분도 그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경정비 센터를 만들어서 그 우리 아파트에 차량을 오일 교환하는 것부터 모든 걸 관리해주는 경정비 센터도 다 우리 주민 중에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내가 우리 동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 나도 일자리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죠.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설계 변경을 다시 하게 되면 거의 4,000세대가 될 겁니다. 그럼 4,000세대가 됐을 때 차량이 거의 한 5, 6천 대입니다. 그 중에서 뭐 세차하는 분들이 달 세차로 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외부에 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 중에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주민들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세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한바 식당 그리고 한바 식당을 만들지 않고 우리 주민들의 식당을 사용하라고 할 겁니다. 못을 하나 쓰더라도 또는 도배를 하나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주민들 것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외부에서 뭐 다 가져오게 되면 또 결탁이 이루어지고 뭐 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 합니다, 사실. 옆에 그 누구 집이 뭐 도배하고 저 집은 예를 들어 조명을 팔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안 맞으면 하다못해 인건비라도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동네 경제가 부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밀어주고 우리 동네 안에서 서로 팔아주고 이래야만 동네 경제가 발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하다못해 관리소 직원도 외부에서 뽑아하게 되면 이게 다 외부로 돈이 나가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 동네 안에 계신 분들하고 전부 다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소부터 하다못해 차 세차, 경비원, 청소 모든 1에서 100까지 모든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그 사람들이 한두 명만 왔다 갔다 해도 사실 겁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데 내 혼자 따각따각 걸어가면 굉장히 무섭죠. 그럴 때 꼭 남자가 아닌 그 경비원이 아닌 여자가 경비원을 해도 되는 겁니다. 여자는 이제 할머니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르신들. 어머니들하고 어르신들이 그냥 옷 하나 입고 왔다 갔다만 해줘도 그 어머니들이 큰 돈 안 들어도 내가 왔다 갔다만 해줘도 그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한테 용돈 조금 드리는 마음으로 그런 분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로 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좋은 집도 만들고 원주민도 재정착하고 우리가 지금 1900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1850, 1900인데 이 중에서 실제 이제 우리가 지하 사시장에 2평짜리 상가가 150개, 그 다음에 그 도로로 가지고 있는 게 150개, 그 다음에 원룸이 쪼개져 있는 게 한 100여 개. 이렇게 아주 소형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다 큰 거 신청할 수 있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법대로 제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나누는 방식은 제가 공정하고 골고루 나갈 수 있게 그거는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다 큰 거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우리가 실제 이제
주민들이 한 1,300, 400 정도, 1,500 정도 들어오는 게 우리가 한 거의 90%가 들어온 겁니다. 사실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를 비싸게 팔아야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가 어쨌든 세대수를 늘려서 제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득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거에 의해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요즘은 사하구청하고 사이가 굉장히 좀 또 좋습니다. 구청장님이 김태숙 구청장님이 참 저희들을 5구역뿐만 아니라 여러 구역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 도와주시기로 뭐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성현 그 계장님이나 그 우리 담당 주무관 또는 그 요번에 새로 오신 그 과장님 계십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해서 정말 매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많이 계시는 그 도시정비과나 도시계획과 도로과에서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준다는 건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을 도와준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올해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역세권에 대해서 규제를 좀 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용적률을 올려준 게 사실 전번 주 국무회의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 역주의로 반경 몇 메다 안에는 올려준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그걸 저는 실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 이익이 더 많이 남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제가 뭐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있는데 혹시 제가 뭘 하더라도 시간이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시간을 단 하루라도 늦어질 것 같으면 안 합니다. 주민들한테 담은 10만 원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안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해서 더 이익이 나고 더 시간이 짧아져야만이 제가 그것을 하는 것이지 시간도 안 짧아지고 시간 늘어나고 뭐 우리가 분담금이 없었는데 갑자기 분담금이 생기는 그런 일들은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주영로가 아닙니까? 우리 주민과 같이 피와 땀을 흘리고 우리 사하구 괴정 당리 하단을 부자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올해 2021년도는 여기까지 나가지만 2022년도는 이 원도심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도심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할 겁니다. 사실 뭐 제가 시간이 좀 됐지만 원도심이 사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사하구를 다 합쳐서 여기가 거의 80만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대도시입니다, 여기가. 서부산 터널 하나 뚫히게 되면 거의 80만, 조금 있으면 뭐 우리가 이제 막 아파트 짓고 하면 100만이 금방 되겠죠. 울산만한 도시, 창원만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만. 근데 이 전체를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고 관광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우리가 길에 나가보면 우리 주민이 50%, 외국에서 관광원 그 서양인들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50%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중국 관광객들은 사실 좀 사양합니다. 너무 막 와서 막 너무 시끄럽고, 유럽에서나 미국, 프랑스, 영국의 관광객들이 우리 원도심을 찾아오게끔 만들고, 이 동네는 치안도 좋고 해서 나도 이 동네 집을 하나 사고 싶다. 사실 그래서 해운대의 집들이 외지인들이 부산 사람들은 한 50%, 외지인들이 50%인데 그 50% 중에서 한 20%에서 25%가 외국 사람들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우리 괴정, 당리, 하단 이 라인도 또 더 나아가서 원도심,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이 모든 라인에서도 외국인들이 집을 사고 싶을 만큼 그런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동네, 치안이 좋은 동네, 모든 게 전자동화되는 동네, 어른들을 공경하는 동네, 내 이웃의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동네, 또 더 나아가서 서울대학 많이 가는 동네, 그리고 30년 지나서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100년, 200년을 가는 아파트를 저 주영록이 만들겠습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원주민이 분담금이 안 나오거나 나와도 아주 조금 나오고 내 재산은 2배, 3배, 4배까지 불릴 수 있는 그런 시범마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